안녕하세요. 업도연봉의 특전사 이야기는 아니고요. 이번 주에 사실 사이렌이 울렸어요. 이거는 한 번쯤은 언급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가지고 이번 편에는 특별편으로 북한과 만약에 진짜 전쟁이 나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을 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이거와 관련된 이야기가 유튜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언급을 했는데, 일단 저는 그래도 나름 특수부대 출신이고 제가 현역 시절에 배웠던 군사 정보라든가 그런 걸 토대로 이야기를 풀어볼게요. 그때가 새벽이었죠. 새벽에 하필 사이렌이 막 울리는데 제가 사실 그때 밖에 있었거든요. 사이렌이 울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근처에 뭐 119 같은 게 지나가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신경 안 썼는데 119의 사이렌에 비해서 이 텀이 긴 거예요. 아, 이거 이상하다. 민방위 훈련인가? 근데 민방위 훈련을 그 새벽에 할 리가 없거든요. 보통 한 10시쯤 하잖아요. 이상하다 싶었는데 최근에 뭐 북한이 계속 미사일을 쏘니까 이거 혹시 진짜 남한 쪽으로 미사일을 쏜 건가?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핸드폰에 문자가 안 와요. 보통 뭐 코로나 때도 우리 계속 문자 왔었잖아요. 뭐지 하던 차에 문자가 딱 왔어요. 그랬더니 역시 북한이 남쪽으로 미사일을 쏜 거예요. 저는 사실 이때 뭘 느꼈냐면 서울에 쏘진 않았구나. 왜 그렇게 느꼈냐면요, 만약에 북한에서 진짜 서울을 노리고 쏜다면 미사일이 날라오는데 한 40초밖에 안 걸리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사이렌 들렸잖아요. 이 사이렌 들리고 한참 있다가 제가 문자를 받았단 말이에요. 이 사이에 실제로 만약에 진짜 미사일이 서울로 왔다면은 뭐 저를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은 이미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서울을 겨냥한 건 아니다라는 거를 확신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저는 안심이 됐거든요. 근데 그날 난리가 났죠. 일단 군대를 안 갔다 온 여자분들 어떻게 하면서 난리가 났고, 사람들이 다 우왕좌왕하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다들 몰라하는 그런 듯한 느낌을 받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도 뭐 네이버라든가 지인들하고 이제 카톡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상당히 다 당황을 했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어요. 사실 저 또한 만약에 진짜 이런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지?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밖에 있었잖아요. 제가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거는 사실 강아지였거든요. 이 녀석이 집에 있는데 얘부터 생각이 난 거예요. 얘를 당연히 데리러 가야죠. 우리 아파트 지하에 숨든가 그런 방법을 찾아야겠는데, 사실 진짜로 미사일이 날라왔으면 그렇게 할 수도 없었어요. 한 40초면은 서울을 박살 내버리니까. 그래도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면 제일 먼저 강아지부터 데리러 가는 일. 제가 서울을 벗어난다 해도 40초 안에는 못 벗어나니까 어차피 죽어요. 그러면 일단 같이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가장 우선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제 생각이고, 자, 이제부터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대처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들어보려고 해요. 이런 경계 경보가 울리면 이게 가짜일 수 있어요. 그래도 믿고 따라야 됩니다. 자,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같은 날에 우리보다 훨씬 더 빨리 경계 공보가 울렸고, 학교가 뭐고 다 폐쇄한 다음에 전 시민들이 다 대피소로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다들 가만히 서갖고 이 뭐야 하고선 그냥 흘렀죠. 되게 많이 차이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게 만약에 실제로 이렇게 떨어졌으면 일본은 생존율이 상당히 높았을 거고 우리나라는 되게 많은 사람들이 눈 뜨고 죽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아직 휴전 국가예요. 북한하고 대치를 하고 있죠. 그리고 북한은 지금 핵을 이미 만들었잖아요. 언제든지 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고, 사실 이번에 남쪽으로 이렇게 도발을 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진짜 남한이 우리가 미사일을 쏠 준비가 됐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테스트 해보려고 했을 수도 있어요. 옛날에 몇 년 전이었죠. 갑자기 우리 통신 다 마비돼가지고 카톡도 안 되고 했던 시절이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것도 약간 음모론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EMP라는 게 있어요. 사람에게는 피해를 입히지 않는데 모든 전자기기를 마비시키는 그런 폭탄입니다. 그 EMP탄을 터뜨리면 통신이 다 마비가 돼요. 자, 이번에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카톡을 막 보냈죠. 네이버가 한 5분인가 마비됐다고 하는데 사실 카톡은 소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뭐야? 진짜야? 사실이야? 뭐야? 어쩌 했는데, 진짜로 만약에 북한이 EMP탄을 터뜨리면 핸드폰이 다 망가집니다. TV, 모든 전자기기는 다 망가져요. 그러면 우리는 원시 시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바로 옆집하고도 전자기기로 소통을 할 수가 없어요. 뉴스도 못 보고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방송도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방법을 모르고 있으면 그때 어떤 방송을 따르거나 아니면 누군가에 의해서 대피를 할 수 있는 요령을 터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미리 알고 있어야지 대피를 할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북한은 진짜 미사일을 쏘기 전에 EMP탄을 먼저 쏠 거예요. 한국은 IT 강국이기 때문에 전자기기가 망가지면 그 피해가 어느 나라보다도 더 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몇 년 전에 통신 마비 사건 이후로 그게 검증이 됐죠. 근데 그 이후로 과연 그거를 제대로 보완했을까? 저는 전혀 안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여전히 통신 장비에 대한 위험은 존재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우리는 만약에 진짜로 북한이 쐈다 그러면은 이번에 날라온 이 문자가 사실상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마지막 문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문자 안에 미사일을 쐈으니까 대피를 해라 라는 메시지를 받았죠. 그러면은 우리는 아무 생각 없이 일단 피할 수 있는 지하철로 대피를 해야 됩니다. 제가 강아지를 데리고 가고 싶지만 이미 늦었어요. 일단 내가 살아야 다시 강아지를 구하러 가든 할 거 아니에요. 자기가 있는 곳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이라든가 아니면 건물 지하로 일단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폭탄이 터지고 나면 무슨 상황인지 확인을 해봐야겠죠. EMP탄이면 사람에게는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다시 나와도 돼요. 핸드폰이고 뭐고 다 망가졌지만 집으로 갈 수 있잖아요. 집에 가서 강아지 데리고 혹은 이제 가족들 데리고 빨리 도망가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EMP탄이 아니다, 진짜 미사일이다. 그런데 미사일 중에서도 뭐 핵폭탄이 아니라 그냥 보통 미사일이다. 그러면은 맞은 자리는 엄청난 손해를 받겠지만 맞지 않은 자리는 멀쩡할 거예요. 그리고 운 좋게 내가 있던 곳에 미사일이 맞지 않았으면 나에겐 아직 기회가 있는 거예요. 도망가야 돼요. 어디로 도망가냐? 대도시에서 먼 쪽으로 도망가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대도시가 특별시, 서울 특별시, 그 다음에 광역시, 그리고 경기도는 사실 경기도 전체가 다 대도시라고 봐야 되죠. 빨리 경기도 이상으로 벗어나야 되는데 너무 밑으로 내려가면 사실 천안도 큰 도시고 천안부터 더 내려가면 대전이 나오죠. 계속 큰 도시가 나와요. 위험합니다. 왜냐? 대전에는 육군 본부가 있고요. 천안이나 이런 데는 공장들이 많아요. 평상시에는 이게 다 일반 기업들이기 때문에 본인들이 사업하는 그런 것들을 생산할 수 있겠지만 전시가 되면 일부 공장들은 전시 물자를 생산할 수 있는 공장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근데 어떤 공장이 무엇을 생산할지 몰라요. 군용 물자를 생산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공장들도 북한의 타겟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비행장, 제가 뭐 어디에 어떤 비행장이 있고 다 알고 있지만 알려드릴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일반인이 사용하는 그런 비행장만 말씀을 드리면 일단 김포공항, 인천공항, 청주에도 공항이 있네요. 그럼 내려가다가 대전, 청주 다 망가지죠. 군사공항은 제가 제외할게요. 공항들, 그리고 항구들, 평택항, 인천항, 목포항, 부산항, 여수항 다 항구잖아요. 다 위험합니다. 지하철은 좀 낫지만 이제 뭐 철도, KTX가 다니는 철도 위험합니다. 어디로 도망가냐? 오지로 도망을 가야 돼요. 오지로 가야 그나마 확률이 가장 높아요. 근데 오지로 간다고 사는 건 아니에요. 사실 우리나라는 되게 좁기 때문에 오지를 찾는 게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오지로 일단 도망가는 게 그나마 진짜 0.1%라도 생존율이 높긴 한데 사실 이건 다 운입니다. 재수없게 내가 다니던 곳, 내가 움직여야 되는 곳에 떨어지면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미사일은 엄청나게 빠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사일을 맞기 전에 대응을 먼저 해야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핵을 개발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진짜 이렇게 사이렌이 울렸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당황하지 않고 그 대처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진짜 미사일이 발사가 되는 순간이면 방법이 없어요. 운에 맡길 수밖에 없어요. 제발 내가 있는 위치에 떨어지지 않기를. 되게 현실이에요. 북한하고 남한은 되게 가까워요. 서울은 심지어 휴전선에서 되게 가까운 곳에 있어요. 우리는 항상 위험한 곳에 노출되어 있다. 항상 우리는 언제든지 전쟁이 터질 수 있다라는 긴장을 해야 되고 안전불감증에 빠져서 뭐야 이거 별거 아니겠지, 이거 뭐야 이거 잘못된 거야? 오보야? 그리고 진짜 오보라고 해도요 욕하면 안 돼요. 저는 사실 그 오보라고 생각 안 해요. 진짜로 보냈는데 여론이 안 좋으니까 오보라고, 오발령이라고 해야죠. 오발령이라고 정정을 한 것 같은데 실제로는 오발령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아주 대처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부족한 것도 많았어요. 하지만 이 기회에 대한민국 국민들이 아 이거 진짜 맞으면 뜨겠는데 라는 인식을 다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거를 이제 대응하는 방법을 스스로도 인식을 하고 있겠죠. 그럼 이때쯤 국가 차원에서 실제로 민방위 훈련도 해야 되고 군인들, 예비군들만 할 게 아니라 민간인들도 해야 됩니다. 진짜 옛날처럼 이 사이렌이 울리면 모든 차량 통행 다 통제되고 다 지하로 빠지는 그런 실질적인 훈련들을 해야 되고요. 이런 걸 반대하는 새끼들은 다 빨갱이 새끼들이 다 쳐 나와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나라는 전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이죠.